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일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쓰기 일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장문 자체가 너무 어렵고 벅차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여기서 읽는 점수보다 이 쓰기 1파트에서 읽는 점수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쓰면 장문은 점수를 주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하나 단어라도 위치를 하나라도 바꾸면 막 점수가 독해 2문제짜리 점수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기 일부분은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데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유형을 분석을 하셔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짜고 또 그 특수 문법적인 것들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을 넣고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오늘 무조건 저는 문제 먼저 봐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대비 특강이잖아요. 실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문제, 그러니까 그 원리를 먼저 보고 이론을 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거는 순서만 바꾸는 거지 문제를 풀고 무조건 이론으로 다시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얘는 뭐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거든요. 그냥 다짜고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짝꿍부터 찾고 그 다음에 수로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특수구문이 있으면 특수구문 분석해서 문제를 풀고 그럼 이거는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얘는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였어. 아니, 얘는 받자문에 대한 문제였어. 얘는 존현문에 대한 문제였어.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역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사장에선 이론 없이 문제만 나오니까 그 훈련을 지금 하시라고 요 프로세스로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문제 볼게요. 오늘 세 문제 풀 건데요.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꼭 한두 단어의 위치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좀 그래도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시간 잠깐 정해놓고 문제 푼 다음에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조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품사랑 뜻이에요. 뜻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얘가 동사냐? 그럼 동사면 수로 자리에 올 거 아니야? 얘가 명사냐? 그럼 주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올 거 아니냐? 얘가 부사냐? 아니면 얘가 더가 들어가는 관형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품사와 뜻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러는요 뜻이 없죠. 뭐뭐 했다, 뭐뭐 하게 돼 버렸다, 뭐 변화나. 근데 러 자체는 웬만하면 그냥 마지막에 넣으세요. 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데뷔특강 초창기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러를 아무 데나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얘를 여기 넣느냐 저기 넣느냐는 아직도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거 아니면 시험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동사지나 제일 마지막에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화이판 하면 좀 어려울 순 있지만 이게 인내심 할 때 그 내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뿌가 들어갔으니까 약간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수러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뿌는 명사를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뿌 자체가 들어가는 것부터가 얘가 뒤에 연결되는 게 수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 뜻보다도 이 배열하기 자체는 구조 알아? 얘 뒤에 얘가 오는 거야. 얘는 얘 앞에 넣어야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배열하기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넝따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이는 이거 다른 글자죠. 따이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게 따이고 요건 더죠. 더. 정도보호의 더입니다. 떵덕. 기다리는 정도가 오늘 정도보호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더 뒤에는 그 정도가 온다는 거죠. 그럼 가장 쉬운 정도보호의 예로는 他说的好唱得好 말하는 정도가 상태가 너무 좋아. 창 노래하는 정도가 너무 좋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뒤에는 정도가 오는구나. 이 여우디얼 하면은 조금인데 부사잖아요. 이 여우디얼 什么 하고 뒤에 이제 보통 이디얼 같은 경우에는 콰이디얼 하고 뒤에 붙지만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여우는 요우가 있잖아요. 요우가 있기 때문에 뭐뭘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우디얼 뒤에 이제 뭐가 와요. 어떠한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디얼은 콰이디얼 요건 입에 붙잖아요. 형용사 뒤에 들어가고 여우디얼은 형용사 앞에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여우디얼 조금 뭐뭐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온다라는 거. 여우디얼라 조금 매운데 막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게요.
여우디얼 형용사 말씀드렸죠? 이게 짝꿍인 거예요. 누가 봐도 얘 뒤에 얘가 오잖아. 여우디얼 뒤에 부정적인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짝꿍끼리 먼저 붙여놓는 게. 자, 단어 먼저 분석하시고요. 두 번째, 앞에서부터 문장 만들지 마세요. 퍼즐처럼 제가 짝꿍 붙여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우디얼 해놓고 형용사로 추정되는 애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게 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로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너가 정도 보고 동산 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상태가 와야 돼요. 얘가 왜요 선생님 나이반이 수로일 수도 있다면서요. 그럼 걔가 수로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때 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 메인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정도가로 가는 거죠. 얘가 기둥을 잡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배열하시면 끝나잖아요. 그쵸? 덩더 해놓고 요들 나이반 제일 마지막에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조금은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기다리게 됐어. 라고 러는 제일 마지막에 갈 데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정도보호 뒤에는 이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요디얼도 문화의반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러가 갈 곳은 제일 마지막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낸 거예요. 러는 너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제일 끝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이 틀리게 돼 있어요.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이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품사랑 뜻을 분석을 하시고 짝꿍부터 붙여놓고 수로로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자, 초의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초의 재촉하다라는 동사. 오늘 얘가 조금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나면 급하게 긴급하게 서둘러서 뭐뭐 하다. 왕직님 짜오바오가오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다라는 동사 목적어, 수로 목적어가 지금 딱 돼 있는 상태죠. 오 나오죠. 근데 이게 왕직리도 있고 워도 있으니까 뭐가 주어가 될지 잘 모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태에서 붙여놓고 가야 된다 하는 데에서 중요한 거. 일단 부사랑 동사를 붙여놓을 수가 있죠. 빠르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사, 동사 이제 붙여놓을 거 붙여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최애가 중요해요. 최애가 랑이랑 비슷한 겸어문입니다. 랑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는 건데 최애는 그거를 재촉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겸어문의 동사를 조금 고급으로 갖고 왔구나. 최애 오늘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랑이랑 똑같아요. 뒤에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랑 뒤에 이걸 하는 사람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는 누가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왕직리 사장님보다는 내가 내겠죠. 그쵸? 그래서 추에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 빨리 보고서를 내라고 재촉을 한다. 답을 보면 명확한데 추에이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장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에이는 랑이랑 똑같은 겸어문 동사다. 오늘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되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좀 갈 수 있거든요. 시간 잠깐 정해놓고 지금 멈춰놓고 머릿속으로 한번 조합해놓고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이가 오잖아요. 그죠? 부사기 때문에 때이는 조동사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아까 그 덩더처럼 이게 지금 구조 조사로 쓰였을 경우 정도보호의 조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뭐 수러나 근데 얘는 하이가 왔잖아요. 아직 뭐뭐 해야 된다. 내일로 발음을 하죠. 자, 이 또한 한때라고 명사일 수도 있고요. 보통 이 또한 시간에서 일종의 양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注意观察 하면 입원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周围 하면 뒤에 사람 올 수 있고요. 시제는 얘랑 같이 올 수 있고요. 빙러니까 얘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미 짝꿍을 좀 안 어렵잖아요. 단어 수준 자체가. 그러면 보면서 이렇게 짝꿍을 조금 연결시켜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周围 하면 지시사 양사 다음에 명사 빙런. 그다음에 이 또한 이건 그냥 양사죠. 이 또한 시제는 이것도 둘을 붙이고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짝꿍만 붙여놔도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注意观察.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시량보, 오늘 보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갖고 왔잖아요. 시간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순히 시간은 찡티엔, 뭐 빠디엔 8시, 뭐 오늘 이런 시간은 문장 앞에 오거나 수로 앞에 오죠. 그런데 시간의 양은 문장 수로 뒤로 가요. 설명드릴게요. 중국어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시량보어만 기억해. 시간은 앞에, 시량보어는 밑에 이것도 좋은데 자 개념을 딱 볼게요.
시간선대로 진행이 돼요. 자, 봐봐요. 8시에 운동을 가요. 그러면 8시가 먼저예요? 운동이 먼저예요? 8시가 되고 나서 운동을 가는 거죠. 그래서 빠디인 운동이에요. 근데 내가 8시간을 운동을 해요. 여러분, 운동이 먼저예요? 8시간이 먼저예요? 운동을 하고 나서 8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양은요, 무조건 수로 뒤로 빠지셔야 돼요. 중국어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면 보어가 말을 시켜봐야 잘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쵸? 상태가. 그러니까 슈어 시켜봤더니 하오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문장 구조가. 보어는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결과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어는 시간 순서. 그러니까 그냥 시간은 그 시간이 돼야 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술 앞에 오는데, 시간의 양 같은 경우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는 공부해야 그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의 양은 일정 부분의 시간. 그렇죠? 그래서 뒤로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입원해요. 병자가 입원하는 거잖아요. 관찰해야 돼. 어느 정도의 시간. 실향보호에 대해서 조금 익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를 조금 기본 구조도 기본 구조지만 받자문, 정도보어, 그리고 시향보호에 대해서 들고 왔어요. 특수 구문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받자문 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특수 구문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는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특수어법.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핵심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짝꿍을 찾고 그리고 특수어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어법 자체가 보어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 보호의 개념이나 정확하게 뭐 정도보어나 아니면 실향보호에 대해서 보호의 위치가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오늘은 사실 중요했던 게 그 겸어문이었네요. 우리가 겸어문을 했습니다. 추의 자체가 겸어문이다. 그래서 겸어문 자체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받자나 빼있자나 비교문처럼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특수구문을 기억하는 동시에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동사를 기틀로 할 수 있는 보어라던가 아니면 동사 자체가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겸어문,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오늘 했던 그 모든 표현들을 다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시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